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장중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한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요. 차익 실험 매물 역시도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대표작 리니지M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NC소프트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8%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오후장 들어서도 12%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펩트론이 10%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부작용 조사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0% 내려서면서 출발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세를 축소시키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6.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요. 19만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가 연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되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물에서는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간 또 정책적인 영향을 받았었던 관련주들의 급락 양상도 나와주면서요. 시장 안에서도의 계속되는 변동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들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흐름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7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0.67%의 작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17% 상승하면서 78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자체 내에서는요. 계속되는 시장 변동성 나오고 있고요. 정책적인 리스크를 받아갔었던 종목군들 역시도 시장의 급락 양상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오후장 계속되는 변화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플로우는요. ISS 김태성 본부장님께서요. 우리 시장 수급적으로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의 힌트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 우리 시장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정민경 캐스터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다 자세히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투자의 큰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외인이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0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거래일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9만 원 선을 터치하고 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외인은 삼성중공업도 200억가량 크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삼성중공업을 매도를 하면서 이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인의 매수와 함께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삼양식품은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치솟았고요. 또 올해 초와 비교해도 8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는 140억가량 외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리콘2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인 쪽에서 140억가량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6만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은 시장에서 기관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반도체 투톱 크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350억가량, 그리고 하이닉스는 300억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오늘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인 쪽에서 물량을 크게 덜어내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실리콘2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120억가량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기관 쪽에서 오늘 1시 기준으로 110억가량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15%도 넘는 16%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일주일 넘게 한국전력을 계속해서 담아가면서 이 한국전력 모아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7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3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머니플로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머니플로우는요, IS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수급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승이긴 하지만 지수의 상승이 조금씩 이제 낙수 효과를 보이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이제 오늘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달 시장 역사적으로 뭐 몇 번 올랐느니 몇 번 내렸나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시장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항상 강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6월은 6월대로 좀 굉장히 우린 즐거웠지 않습니까? 저는 7월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대신 종목을 잘 압축하셔야 그 시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압축해가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또 숨고르기 양상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 우리 시장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또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닉스 쪽 볼 텐데 사실 하이닉스가 기관 쪽도 오늘 담고 있다 보니까요.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두루두루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의 끝모르는 질주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여러모로 좀 좋은 뉴스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의 그 무거운 왕관을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테슬라가 전기차라고 하는 신드롬을 일으켜냈을 때 수년 동안 테슬라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테슬라를 추격했던 2등, 3등, 4등, 5등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년만치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엔비디아도 그걸 조금은 저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엔비디아의 이 블랙엘 칩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많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그가 말했다는 듯이 우리 칩을 쓸 거다.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각각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사칩을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 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만 갈 것이냐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걸려서 여기저기 다른 테크 기업들이 자사칩을 만들 때 필요한 HBM을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는 저는 충분히 그 수혜를 조금은 더 길게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삼성전자가 HBM3E는 조금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HBM4에 좀 집중을 하면서 HBM4 시장이 조금은 3E 때보다는 신경전들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여전히 높은 영업 마진율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만큼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건 이거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인데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냥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의 가격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조금은 높은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신 게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장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소부장들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이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여전히 저는 소부장주들의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딩 기술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이 두 기업은 본질적인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금은 아쉽지만 서로의 어떤 안 좋음이 본인들의 즐거움, 이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즉 하나비전의 주가가 떨어지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밀리면 반대급부로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참 심리적으로 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보면 저는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PCB 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조금은 더 크게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GPU 밑에 HBM 있고요. 그 HBM 가장 최밑단의 바닥을 형성을 하는 게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판도 뭐 AMD가 하든 엔비디아가 하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각각의 뭐 고유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7월 고점을 이제 넘어갈까 말까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소부장 쪽의 시선들이 돌아왔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관련해서 밸류체인 종목군들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침 외국인 순매수에 이수페타시스도 랭킹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소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삼성중공업 쪽을 볼까 하는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또 이제 조선 관련주들 담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중공업 쪽에 관한 투자 포인트들도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을 꼽으라고 하면 지난 2달 전부터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자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15조가 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5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니까 42조가 조금 넘어요. 거의 43조에 육박한. 그렇다면 향후 약 4년에서 5년 동안 도크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충분히 내려놓고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 많은 수주 잔고 중에 10%가 뭐가 있냐면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천연가스 저장 어떤 그 플랜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펼치긴 하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시추해라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지금 큰 어떻게 보면 행동 명령이기에 저는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라든지 LNG 이런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이 FLNG의 기술이 제일 크게 관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조선사들도 각기 다른 지금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배 종류에 따라서 영업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삼성중공업만의 그 매력도를 본다면 저는 지금의 위치라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조선주들은 사실 길게 봐야 재미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워낙 꾸준히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하루도 신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캔들을 보시면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어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선주들의 지금의 위치도 괜찮고 그 안에서 가장 나은 그 명분이 있는 기업을 꼽아 보라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삼성중공업 쪽을 바라보는 전략들이 굉장히 또 우리가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또 이유들에 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선주의 상승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삼성중공업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삼양식품 쪽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식품주로서는 시총에 관한 10조 클럽을 최초로 입성했다. 이런 기대감들도 실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계속되는 긍정적인 전망들만 시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수급의 영향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었던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비웃기라도 한 듯이 100만 원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뭐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네. 150만 원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결국 이제 중요 포인트는 국내에서의 매출의 성장 속도보다 해외에서의 매출 속도가 커지고 있고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삼양식품이 빠르게 어떻게 보면 증설 그리고 신규 라인을 확보를 한 게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식품의 여러분들의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무시하지 못할 게 바로 이제 거래량일 것 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선 순간부터 단 하루도 대량 거래량이 지금 동반한 상승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신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자금이 들어온 것 대비 매도 자금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여기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만 좀 출회가 된다면 또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구간은 제 시선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찾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만약 추후에 가격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산업의 어떤 사이클 특성상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이 깊진 않더라도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삼양식품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메이저 수급의 픽을 받을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언급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삼양식품을 좀 바라보는 전략들이 오를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의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 소화해보고요. 이어서 기관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 담고 있을까요? 앞서서 하이닉스 쪽은 좀 다뤄봤기 때문에요. 반대로 또 삼성전자 쪽을 좀 코멘트를 좀 짧게 받아보겠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엔 코스피 3,500, 4,000, 4,500 그 이상 만들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매수를 한다기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고루 담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8대2 정도로 삼성전자는 의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저는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기보단 지수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를 지금 담아내는 것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대신 속도를 붙일 만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HBM에 대한 결정적인 한마디, 두 번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결정.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이제 박스권에 갇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고 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내왔을 때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토대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는 예상 실적부터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의 가격은 삼성전자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아마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 살 걸. 그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아끼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코스피 3,500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체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국내 지수에 관한 연관성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다음 종목은 실리콘툴을 보겠습니다. 1월에서 4월 달 화장품 수출액도 사상
가격대치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게 영향을 받은 건지 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관 쪽에서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담아내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소비 촉진 이게 화장품주들에 대한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냐면 뭐 실리콘투 혹은 달바글로벌과 같은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주지만 여러분들 중소형 화장품들 중에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화장품주들이 있지만 중국 뉴스에 가장 기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기업들을 찾아보라면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두 기업이 중국 뉴스에 가장 밀접해요. 근데 오늘 그 두 기업이 움직였다는 건 지금 화장품주들이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 촉진이 지금 다시 한번 화장품 쪽으로 이제 수급을 몰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또 가네요. 역시 이래서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거래량이 붙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6월 달에 찍었던 고점은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 시에 저는 충분히 2등주, 3등주 격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던 용기 쪽들 있죠. 펌텍코리아라든지 MSCG가 같은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쫓아가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쪽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이제는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기업 괜찮은데 여러분들 차트를 딱 빠르게 비교를 해보시면 월등히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 한 표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그나마 발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점수를 좀 좋게 주는 것 같아서 대형주 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한 뷰티 관련주들의 모멘텀들 시장에서 받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관 순매수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 개선을 좀 전망했습니다. 짧게 포인트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정유화학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정제 마진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혹은 올해 1, 2분기보다 더 나은 3분기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골자인데 아마 그 숨은 속내에는 SK 엠무브에 대한 상장 이야기, 철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대량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된 상황인데 저는 가격적으로 정제 마진도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된 상황이라 12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좀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까지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도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수급에 집중하는 동안 시장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의 변화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계속되는 전략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상승 흐름 보이면서 3,0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은 기관이 큰 폭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4,7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은 장 초반까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조금 매수 전환으로 지금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개인이 300억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인은 4,700억가량의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종목들은 엇갈리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는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반면 외인이 물량을 크게 덜어내면서 현재는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6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8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오늘도 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하는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30만 원 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시총 6위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습니다. 격차 벌이면서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시총 5위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6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으로 다가온 상태인데요. 0.08%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78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오늘 소폭 덜어내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5억가량을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포지션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83억가량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500억가량 사들이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 두 가지 종목의 등락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 0.4%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3%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HLB만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넘는 강세 흐름 속에서 49,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총 1위 알테오제는 오늘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대 낙폭 흐름 속에서 3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밀려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로봇 섹터 쪽에서는 요즘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 약세 흐름 속에서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들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시장 보다 자세히 포인트적으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집중 마켓 포인트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7월 달 증시 전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100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3,100을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소장님. 예. 7월 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제 벌써 7월, 벌써 올해도 반 지났어요. 네. 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올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증시가 지난해의 그 여파에 따라서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 것이 이제 6월 한 달 동안 약 두 달여 정도 강하게 반등세를 시현하면서 어느덧 3,000은 당연하다는 듯 이런 지금 현재 포지션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지금 이제 헤드라인으로 3,100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3,000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 연말까지 얼마만큼 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제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4,000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 3,500 중후반대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3,500을 향해서 7월 달에 어느 퍼포먼스가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깔린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고객탁금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선출이 이제 지금 지명이 되고 있고 선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 정책에 대한 기대감 현재 있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도 당연히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6만 전자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3,300 정도 올 7월 달 목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의 조금 기대감 섞인 목표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10% 정도 더 올라간다? 저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도 현재로서는 뭐 다른 어떤 악재가 나올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또 떠오르네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뭐 7월 달에 7월 패키지가 어느 정도 네.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악재 해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관세가 부과된 부분들이 더 부과될 일은 만무하고요. 악재 해소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면 7월에 좀 긍정적으로 좀 돈 좀 버셔서 휴가비 좀 마련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3,000을 넘어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요, 소장님, 3,100선을 또 시원하게 뚫어내지는 못한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그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3,100선은 시원하게 못 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약간의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정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3,000을 뚫고 3,100을 바로 뚫어버렸다라면 오히려 저는 조금 시장이 더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 길을 떠나려면 하나하나 차분하게 떠나야지 갑자기 속도를 낸다 보면 초반에 지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그 체력을 안분하고 가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체력을 써버리면 좀 힘겹게 뭐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시발점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전쟁 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미국에 썼던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3,100을 시원하게 못 뚫었다라기보다는 3,000에서 조금 더 다지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안 깨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방산이 생각만큼 안 빠진다. 네. 나머지 동생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자동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엔터 그다음에 소비주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 영역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라면 3,100선을 시원하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 얘가 좀 착실하구나라는 느낌? 뭐 한 방은 없지만 정말 착실하구나.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과 또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100선을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좀 신발끈을 고쳐매는 그런 또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상향의 기조로 지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와 같은 그런 그동안 정책 수혜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두렵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섹터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선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의 수급이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현실적 그런 종목들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잘 알지만 손이 안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잘 알지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 자, 3,300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3,300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얼마일까요? 하이닉스가 3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자동차는 지금보다 어떤 수준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지금 정도 수준이면 이런 것들이 지수 3,300의 현재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3,300, 3,500의 그림을 그리시면 현재보다는 분명 레벨업 돼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의 주가 움직임과 3,300, 3,500과 관계가 있을까? 별로 그렇게 연관성은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공약 관련주들이 매일매일 바뀌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각 국무위원들 이제 곧바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거고요. 이제 국무총리만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그 페이 관련주들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보려면 뭘 봐야 될까?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사를 보든지 롯데 하이마트를 보든지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을 보든지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걸 보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돈 쓸 때 소비주. 소비주.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내랑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가 돈이 나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될까? 어차피 4개월 내에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이 돈의 효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거였으면 이미 샀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을 하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저랑 아내는 옷을 한번 좀 바꿔볼까? 어차피 한여름이고 이제 되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면 그동안 좀 쓰기 애매했던 뭐 그러면 의류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공략을 해보게 된다라면 조금 좀 시간을 좀 두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자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국내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테마로 올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로 올랐었던 것들은 추격 매수하지 말자. 반면에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했던 테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주들 또 언급해 주신 것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또 IPO 시장 쪽이잖아요. 그렇죠. IPO 시장 쪽이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우리가 이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때 좀 주목해 볼 만한 IPO 기업들도 있을지. 근데 이제 우리가 IPO가 지금 나오는 기업들을 보니까 몇몇 그 이제 조선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기업체들을 보는데 IPO는 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청년 상태에서 IPO를 하겠다. 그래서 IPO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그 IPO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가 가장 크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키가 클 때 청소년기의 키가 가장 많이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스타트업을 지난 단계에서 성장하는 단계, 그게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거든요. 그럴 단계에서 IPO를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상반기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그런 거 있는데 하반기 때 나타날 기업들은 규모는 큰데 이들이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늦가기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이제 들어오는 건 그렇게 해서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IPO하고는 다소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왜 IPO를 뭐 우리가 대한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할까요? 결국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IPO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밸류를 따질 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그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차용주가 몸무게가 얼만큼 나가느냐, 이 몸무게가 잘 나가니까 건강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피어 그룹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앵커님이야 저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네. 우리 둘 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누가 몸무게가 덜 나가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자라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체력을 보는 게 아니라 피어 그룹 대비,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보는 건데 지금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 밸류를 따지기 적절할 거 아니까 아주 좋죠. 피어 그룹들이 다 높으니까 그 정도 우리도 PR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은 갖되 그 대신 이것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치킨값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소액 저는 공모를 받으실 수 있으면 공모주는 무조건 저는 찬성주의자고요. 받으신 다음에 치킨값 빨고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시까지 묵혀두겠다. 소액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IPO 시장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드라인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미국이 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응점들을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의 기조를 약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좀 리스크들 계속 거론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느낌의 온도체가 확 다르죠. 네. 더군다나 뭐 SK 그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과 관련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게 나오니까 SK그룹주들은 오늘 조금 논외로 친다로 보더라도 삼성 SDI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력인 코스피 쪽이 더 크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 800을 우리가 못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가 좀 올라줘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별점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3,000선 안착에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지지만 SK하이닉스, LG엔솔이 올라가니까 이 지수를 좀 받치고 있는 거고 2위, 3위니까 시총이.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그룹도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자 오늘 좀 악재가 좀 주말 사이에 터졌죠. 뭐 미국에서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9월 말일자로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조기 폐지하겠다. 원래 연말까지였는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의 추격은 이미 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성 속에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저는 중요한 게 오늘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저는 일단은 한 7, 80%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내일 만약에 주가가 한 2, 3%가 빠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차트상 2차 전지는 그 코스닥 기준으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기서 종가 부근에 아직 저희가 이제 대략 뭐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확 밀어버리거나 내일 만약에 2, 3%가 빠지면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지금 정도의 약보합 수준이다라면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도 해볼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악재가 많은데, 아니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 악재가 많은데 1%도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팔으려고 하는 분이 일단 없다. 두 번째, 이것은 조금 이 정도라면 내가 한번 좀 사볼 만하다라는 게 더 우세한 걸로 봐야 되겠죠. 팔자보다 사자가 우세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팔자보다 사자가 우세한 것은 오늘 이제 게임주들의 그런 모습들이고, 팔자가 우세한 것은 뭐다? 오늘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팔자가 우세한 부분들인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 계속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에게 그동안 줬었던 세제 혜택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적적으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은 아직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을까요, 소장님?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문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보다는 이 실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 뭐 기존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지금 2차 전지 업계가 직면한 것은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저는 그 부분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뭐 특별한 어떤 경우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ESS 장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야? 드론에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과 ESS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크기, 규모, 이거는 비할 바라가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지속이 된다라면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 대규모 유상증자, 지금도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종종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특이한 경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 그룹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주가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SK온에 대해서 자회사인 SK온이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SK 이노베이션의 LNG 매출 채권 5조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이 그걸 통해서 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오늘 얘기가 나왔죠. 물론 이제 뭐 일부 증권사에서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거와 더해진 부분들인데, 이렇게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니까 뭐 복잡한 거 말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물건을 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땡겨서 그걸로 대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SK온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이렇게 작은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주가는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하반기로 미뤄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얼마큼 잘 들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따른 유상 증자 이슈들까지도 2차 전지들 소화해야 될 리스크가 참 많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가 또 전략대 꼼꼼하게 계속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반등 시나리오 안에서 소장님께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이 기업만큼은 가장 먼저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기업 있을까요? 2차 전지를 뭐 우리가 전고체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LFP도 보는데 저는 오히려 폐배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이요? 네. 폐배터리 쪽을 좀 보고 있는 것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가 전방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가 팔려야 폐배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기존의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폐배터리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IRA법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폐배터리를 리사이클이 9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LFP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전고체라든지 우리가 ESS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리사이클이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에 대한 리사이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코스모 화학을 가장 이제 탑픽으로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ESS 쪽에 너무 치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은 소모성 배터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ESS는 그거랑 조금씩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ESS 모멘텀보다는 폐배터리 모멘텀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반등 시나리오 예상해 본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의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려면은 아직까지는 시장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을 저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쪽 섹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 등의 인프라 관련주들을 보는 전략들은 좀 다소 무리가 있는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충전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단계다, 완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충전소 기업 주위에서 충전소 이제 많이 보이시죠? 충전소가 이제 많이 보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제 건물들이라든지 주차장에 이것이 도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규모의 경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이 한 두세 개 정도 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좀 난립해 있는 상태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지금 이것을 만들어 있고 유지 보수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를 다음 단계,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한 뭐 전고체라든지, 전 전고체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개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아직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라인을 새롭게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오히려 NCN 계열에서 LFP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단계가 전고체인데 지금 현재 LFP 쪽으로 지금 관심을 보고 있는데 전고체로 간다? 여기서 또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 또 더 생긴다? 여기서 더 생길 수 있는 폭은 그동안의 어떤 상승 흐름들보다는 상승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조금 더 섹터를 확장해 봤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다소 또 무리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마켓 포인트들 잘 흡수하셔서요. 이 시장도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전략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차영조 소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마감까지의 시장 상황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내일장 전략까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도 계속되는 시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